강력한 영적인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보게 되면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것이다. 내 방문을 받을 것이다. 그 천사는 50년 이상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해줄 것이며 북한의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이제 우리 세대는 휴전선이 없어질 것이다. 휴전선이 독일 경계 철조망이 벽이 무너지듯이 휴전선도 무너질 것이다. 네. 현재 남한 사람들은 통일 후에 북한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 경제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며 한반도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금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현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한국을 코리아를 쓸 것이다. 쓰실 것이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이다. 네, 그런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현재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코리아를 쓸 수 있고 천사가 내려와서 북한을 개방시키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해방되고 남북한 통일이 되면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네, 이러한 목회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오산기지 바이러스에 뚫렸다는 이런 뉴스를 어제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IT 정보 강국인 대한민국이 불가피합니다만은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일어날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두렵습니다. 저의 인터넷 방송 www.unitypress.com unitypress.com도 지금 한 일주일간 이상 요동을 칩니다. 사이트가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교란이 일어납니다. 예, 누가 인적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디도스 공격 같은 이런 공격이 저에게도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기망하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브루투스여, 너까지 나를 배신하느냐? 네. 신복의 배신에 박정희 대통령 신복했던 김재규가 배신했듯이 김재규여, 너마저 브루투스 너마저 배신하느냐? 지금 서울 정치 현장은 엄참마속 중국 삼국지에 나온 얘기들입니다만은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복을 죽일 수도 있다, 자를 수도 있다, 네, 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토사구팽 같은 그런 얘기가, 그런 현상이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총나라 때 제갈량이 마속을 아껴서나 사랑했으나 군령을 어기고 군부의 명령을 어기고 싸움에 패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신복을 처형했다는 그런 엄참마속의 얘기 들어볼 때 지금 서울 여당 야당은 지금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판사들까지 대통령을 각하가 아닌 각하라는 소리를 부르면서 짬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판사는 판결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 판결이 사기를 치는 국민과 사법부를 농단하는 그런 몇몇 진부 아닌 이상한 정신 분열증 일으킨 판사 젊은 애들이 강노현 서울시 교육감 벌금형을 때리고 복귀시킨 그런 뉴스를 볼 때 검찰이 말하지 않더라도 화성인 판결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들어앉아 있는 시체가 떠벌리는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가니 판사, 이런 판사들이 지금 우리 서울에 불과 몇 사람이 난장판을 치고 있던 사실입니다. 네, 강노현 벌금형,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벌금형에 처단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관심 있는 분은 들어주실 때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날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 한나라당 팀에서 박원순 선거 캠프 인터넷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에
해킹을 하여 검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방해했다 등등 그런 문제가 있었죠. 네, 디도스 자료 관련해서 볼 수 있듯이 그때 한나라당에서 본 기자의 코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 너희들 그 자료 내놔라. 디도스 공개받았다 홈페이지를 공개받았다면 그때 받은 그 피해 사실을 자료를 내놔라 했더니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정부 여당이지만 까불지 말라. 우리는 내줄 수 없다. 자료 제출할 수 없다. 거부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정부 여당에서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런 결과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에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그 팀들에게 그때 피해 입은 사실 홈페이지 피해 입은 사실 자료들을 안 내놓겠다 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또 2차 홈페이지 공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도 공개받았다 두 번째다. 그래서 그때는 검찰에 피해 사실들을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자료를 제공하라면 하지 않고 쓸데없이 검찰에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뉴스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팀들, 네, 전자개표기를 조작했고 시행했던 자들 아직도 그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끝으로 정몽훈의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정몽준 씨, 네, 현대중공업 회장이죠. 이 중공업 회장 우리 정몽준 회장, 네, 국회의원 한나라 전 대표하셨죠. LA 다녀가고 만났고 저도 악수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 아닙니다. 본질도 좋은 사람인데 어째서 그러는지 추나추동 세세연년 우리 박근혜 여자 차기 대권 주자를 계속 음해한다, 괴롭히고 있다. 네, 스토킹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박근혜 내가 한판 붙자. 나도 울산 지역에서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 수도에서 한번 출마할 테니까 너도 한번 나오너라. 같이 붙어보자. 누가 인기가 좋은가 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다. 이런 뉴스를 바라볼 때 우리 정몽준 씨가 그렇게까지 질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째서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그 어머니까지 파료 강북시장에서 문세각이라는 북한 지령에 따른 제1동포 간첩이 엄마까지 죽였고 죽었다. 비명 행사한 아버지 어머니 그 두 부모가 모두가 조국 근대화에 공헌했던 기여했던 어머니 아버지였다. 그런 점을 가만 참작하더라도 정몽준 씨가 너무 지나치게 박근혜 씨를 괴롭힌다면 좀 보기 좋지 않다. 좀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는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지금 제 정신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몽준 씨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너무 지나치게 너무 근거 없이 박근혜를 음해하는 모략하는 괴롭히는 그런 짓은 좀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나이 50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여자가 대한민국을 좌파 매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마지막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뛰려고 하는 그 여자, 네, 틀어서 뭔지 안 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여자를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는 그런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돈도 많은 재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미국 롬니 경선 후보자처럼 그러나 전술한 대로 박근혜 씨를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지는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이 맺힌 다른 사람 같으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나 죽었을 것 같은 그 여자가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고 어머니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그런 현장들을 경험했던 목도했던 그 딸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나이 50대, 60대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한번 국가를 재건해보겠다고 찔려고 하는 그 여자를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행법에 모독죄에 저촉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사회 상규에 입에 대는 사회 통념상 볼 때 좀 지나치다 그런 오해 인식이 안 되도록 좀 조심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의 새로운 희망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이런 국군 포로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국군 포로 찾자는 말만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겠는가. 그것을 우리 정부가 모른다면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그들이 왜 이런 문제를 풀지 못했는가. 오늘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 북한 유도 전술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사회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국이, 미국이 합동으로 김정은 시대를 유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 흔한 소프트랜드 기아를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그 전략을 다시 한번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생모 고영이 빼닮은 미인 김정은의 마누라, 앞으로 또 몇 사람 마누라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첫 부인은 엄마를 닮은 미인 여자라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김정은 시대가 폭력과 테러로 피를 뿌리지 않는 상생하는 공영하는 공존할 수 있는 남북한이 그런 북한 체제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인생은 투사. 셰익스피어 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투사와 같다. 이것은 파란 무늬입니다만 달려오는 항수 앞에서 빨간 무늬를 흔들거리면서 물레탈을 휘두르면서 항수에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부딪히면 죽죠. 죽음과의 대결을 하는 것과 같은 현장이 바로 인생이다. 삶이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인생은 많은 유혹과 위험과 중상모략을 받아가면서 위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버스 안에 자주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 통신문 배기자께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광고 수준한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이 로스앤젤레스, 우리 인생은 투사와 같다. 흔히들 허공에서 줄을 타는 고개사와 같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슬아슬의 고개사처럼 줄을 타죠.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투사가 달려오는 총과 테러리스트들이 들고 들어오는 핵무기 앞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죽음과 위험을 피해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로스앤젤레스